훨씬 더 나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투를 하고 있었는데 얘들아 어디까지 하다 말았어? 그치. 우리가 그 극한 연속 클리어였고요. 첫 번째 파트. 그 다음 미분까지 다 끝냈고 이제 적분 들어와서 첫 단원까지 하고 말았는데 첫 번째가 부정적분, 두 번째가 정적분, 이제 세 번째가 정적분의 활용이라 그래서 뭐 넓이 구하는 파트가 있긴 한데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지금 마무리를 했으니까 오늘부터 정적분 기초 계산하는 것만 오늘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뭐 심각한 얘기는 오늘 보진 않을 거고. 알겠죠? 계산은 니들이 훨씬 더 그 머리 아프지 않게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시험 끝났으니까 좀 놀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개가 왜 이 모양이야? 요즘 시간에 뭐 했어? 응? 수업했잖아. 그지? 수업한 거 아니야? 수학통이 꺼내져 있던데? 응? 재밌는 곱셈 공식 배운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여튼 시험 보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생한 자신을 향해 박수. 영경아, 책을 펴야지. 센 B 103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정적분을 보려고 해. 그래도 돼? 시작해도 되냐? 얘들아, 수업해도 되지? 빨리 허락해줘. 아니 왜 이렇게 똥 씹은 표정이야?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눈이 막 세상이 싫어?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막 보겠습니다. 봐도 돼? 얘들아? 봐도 돼. 자, 정적분.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실성했어? 시험 보고? 봐도 되잖아. 그지? 정적분이다 라고 하면 적분 구간이 정해진 적분 맞지? 그래서 부정적분이다 라고 하면 인티그랄에 아무것도 안 쓰는 적분이었는데 이제 정적분이다 라고 하면 인티그랄 fx에 dx다 라고 쓰면 얘가 부정적분인데 여기다가 이제 아래끝 위끝에다 a부터 b까지 라는 적분 구간이 붙으면 걔를 정적분이라고 부르냐? 그래 안 그래? 이미 니들이 한 번 이상 배웠으니까 이거 계산하는 방식은 알고 있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일단 똑같이 부정적분 라지 fx 구해낸 다음에 저기다 설정한 적분 구간 a와 b를 집어넣고 빼는 거 맞아? 걔를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지. 영경아 맞냐? 그래서 실제로 계산은 라지 f에 b 빼기 라지 f에 a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 맞냐? 그잖아. 맞아? 근데 일단 적분의 계산 자체는 저렇게 된다라는 걸 니들이 알고는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해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이 정적분이라는 녀석은 항상 넓이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넓이와 관련이 있는 개념. 니들이 이미 잘 알고 있지. 그냥 여기다가 정리하면서 그럴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fx가 날아가고 있어. 이때 a부터 b까지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에 dx를 때려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넓이 나오는 거 맞아? 그지? 그 넓이를 내가 s다 라고 했을 때 이 정적분 값이 그냥 똑같이 플러스 s로 등장하는 거 맞지? 뭐죠? 즉 곡선이 x축과 이루고 있는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시면 제가 적분이다 라는 걸 니들이 이미 끝까지 배웠으니까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요거를 지금 정적분의 활용이 아닌데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정적분의 성질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 넓이로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습득이 되는 내용들이라서 그래. 다만 이제 요 그림 기억해? x축 아래쪽으로 이렇게 fx가 날아가는 그림. 이렇게 a부터 b까지 구간이 잡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넓이를 내가 똑같이 s라고 잡아주면 요 그림에서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뭐가 되는 거야? 아이들아? 마이너스 s 되는 거 맞아? 즉 음수 넓이 나오더라 라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즉 적분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시그마의 연속 버전이다 라는 말씀 제가 드렸던 것 같아. 시그마의 연속 버전이 인티그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 뭐냐면 x축 위에 놓여있는 fx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때렸다는 거는 이 사이에 놓여있는 무수히 많은 잘게 쪼개진 세로 선분들을 쫙 연속적으로 더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넓이가 나오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이 모이면 넓이가, 즉 면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가고 있으면 쫘라락 더해지는 함수값들이 전부 다 음의 함수값들이니까 더한 값도 넓이가 나오긴 나오되 마이너스 넓이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성질 같은 걸 이해할 땐 항상 저 넓이와 관련 있는 개념이다 라는 거를 잘 인지하시길 바라고, 사실 얘가 지금 교과서에는 그 정적분의 정의다 라고 나와 있긴 한데 얘가 사실은 정의가 아닙니다. 얘가 그 원래 오리지널은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불리우는 녀석인데 이제 원래 정적분이 다르게 정의가 되거든. 실제 정의가 있는데 이제 너네 요게 지금 언제 거야? 2015기 개정교육과정이거든. 니들이 배우는 게. 그 전 교육과정만 가더라도 정적분을 다르게 정의했어. 오리지널 방식으로. 막 시그마 인티그랄 나오고 리미트 나오고 막 졸라 막 복잡하게 수열의 합으로 막 정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이러니까 이제 정의를 바꿔버렸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오리지널 정의는 미적분 가면 구분구적법, 그 다음 정적분과 급수란 내용에서 다시 등장해. 수투에는 없지만. 여튼 지금 우리가 수투만 하는 입장에선 그냥 심플하게 부정적분 구해서 집어넣고 빼겠다라는 거고, 여기 위쪽에 있는 녀석을 위 끝이라고 부르고 아래쪽에 놓여있는 녀석을 아래 끝이라고 부르는 거지. 명칭이니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영경아 수업은 들어야지 하고 갔으면 너의 그 애통한 마음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낭비를 할 순 없잖아 우리가 시간을. 알겠어요? 뭘 그렇게 너 지금 지금 뭐 불안한 거 아니지? 계속 해도 돼? 연경아 해도 되지. 하여튼 그런데 정적분에서 조금 니들이 체크해 볼 만한 거는 우리가 부정적분 할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적분 상수였어, 그지? 맞아? 근데 정적분에서는 적분 상수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어차피 집어넣고 뺄 거기 때문에 동일한 적분 상수가 튀어나오면 요거 빼줬을 때 어차피 날라가겠지. 맞아 아니야? 즉 적분 상수를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적분 와서는. 괜찮나? 다음 이제 만약에 이 적성되어 있는 라지 F가 다항식이었다면, 즉 다항 함수였을 때로만 국한을 시켜주면 문제에서 인티그랄 0부터 a까지 fx의 dx란 정적분을 계산해라 라고 하잖아? 정적분? 그럼 똑같이 계산하면 라지 fx에다가 a 집어넣고 0 집어넣고 뺄 건데 얘 자체가 라지 fa 빼기 라지 f 제로인데 적분 상수 신경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라지 f 제로가 항상 얼마겠냐? 다항식이면 0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지워지시면서 항상 이 값이 라지 f의 그냥 a 값으로 등장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 끝이든 위 끝이든 0으로 세팅돼 있으면 계산이 간단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한 얘기 하는 것 같지? 괜찮습니까? 다음에 이제 기본 태도 좀 잡고 갈게. 얘들아 너네 스펀지 알아? 스펀지? 옛날에 스펀지. 스펀지란 예능 프로 몰라? 스펀지밥 말고요. 스펀지라고 있었어요. 무한도전이랑 그 경쟁했던. 그 막 바퀴벌레는 네모다 막 하면서 그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막 연예인들이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나? 부정적분은 네모다. 정적분은 네모다.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두 글자는 퀴즈. 맞히면 상품 있습니다. 부정적분은 네모다. 몇 글자예요? 응? 몇 글자예요? 두 글자씩. 뭐라고? 응? 별로. 부정적분은 별로다? 재밌다 어때? 재밌다. 신난다. 개꿀이다. 그러네. 뭘까요? 응? 초성. 함수. 얘는 상수. 다시 부정적분은 연산의 결과가 뭐였어? 함수였습니다. 그지? 적분 구간이 안 달라붙어 있으면 여기 내부에 있는 적분 변수를 정의역 변수로 하는 함수가 출력값으로 나오지. 맞아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정적분은 숫자 a와 b를 집어넣은 다음에 빼서 만들어지는 결과 값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적분의 적분 구간이 상수로 결정돼 있으면 그 정적분의 결과 값은 항상 뭐야? 상수야 상수. 다시 정적분은 뭐라고요? 연경아 상수라고요. 상수. 그래서 식이 아무리 복잡하게 작성되어 있는 정적분이더라도 적분 구간이 상수로 결정되어 있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그 통째로 이 인티그랄식 전체가 하나의 미지의 상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적분식 전체를 어떤 미지의 상수
K다 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하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계산된 값이야. 이미 계산이 된 값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적분은 상수야 얘들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는 이제 느낌이 인티그랄 뭐 예를 들어 a부터 b까지 fx의 dx라는 값하고 얘들아 예를 들어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y의 dy다 라고 써져 있다 라고 치자. 왼쪽에 쓴 거랑 오른쪽에 쓴 거랑 다를까? 값이 다를까요? 적분 구간 똑같이 세팅돼 있어.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a, b는 상수야. 이랬을 때 두 개의 값이 어떨 것 같아? 같을까 다를까? 같을 것 같냐? 같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정적분은 뭐니까? 상수니까. 얘를 계산해도 라지 f의 b 빼기 라지 f의 a가 튀어나오고 얘를 계산해도 라지 f의 b 빼기 라지 f의 a가 튀어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야. 됩니까? 부정적분에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부정적분에서 인티그랄 fx dx랑 인티그랄 fy dy랑 같다라고 쓰면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아니지. 부정적분에서는 절대 쓸 수 없는 짓이야. 적분 변수가 다르면 얘는 x에 대한 함수가 출력값으로 나오고 얘는 y에 대한 함수가 출력값으로 나오는데 정적분에서는 적분 변수가 쓸모가 없더라 라는 거야. 중간에 그냥 거쳐가는 임시 변수일 뿐이야. 알겠습니까? 이해가 가? 영경아 듣고 있지? 즉 내가 이렇게 쓰나 혹은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뭐 ft의 dt 라고 쓰나 혹은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 세타의 d 세타다 이렇게 쓰나 값이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더라 라는 거고 이거 무한히 계속 내가 바꿔볼 수 있겠지. 맞아 아니야? 즉 정적분은 상수기 때문에 적분 변수를 자유롭게 바꿔도 상관없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다시 정적분에서는 부정적분하고 다르게 적분 변수 내 맘대로 바꿔도 상관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적분 변수가 뭔가 통일이 안 돼 있으면 어차피 주어진 게 모두 정적분이면 내 맘대로 그냥 편한 적분 변수로 바꿔서 생각해도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이제 정적분의 기본 성질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성질 최초에 나오는 건 이제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아질 때거든.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아질 텐데 식으로 쓰면 인티그랄 a부터 a까지 fx의 dx로 이거 당연히 뭐 나오겠어? 0 나오겠죠? 맞아 아니야? 이거는 니들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성질들은 그 최초에 정의되는 이 그 계산 방식, 이 정의된 식으로도 이해를 해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야 문제 풀 때 유리해지더라 라는 겁니다. 알았어? 넓이와 아주 유서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식으로도 생각해야 되고 그림으로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a부터 a까지 fx의 dx면 그냥 식으로 생각하면 라지 fa 빼기 라지 fa니까 당연히 0이잖아. 그지? 당연히 0인데 얘를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x축 위에 이렇게 놓여있는 함수에서 a란 지점에서 a부터 a까지의 넓이를 구했으니까 당연히 얼마인 거야? 0인 거라고. 시작점과 출발점이 똑같으니까. 이해가지? 아이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니들 손으로 한번 문제 풀어보고 갑시다. 기초계산 문제 너무 지금 처지는 것 같으니까. 쌤비의 1번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Right now. 1번 문제 지금 펜 들어서 풀어. 시작해. 답이 얼마야 소윤아? 40. 네? 네? 1번 푼 거 맞아? 영경아 답이 얼마야? 24지 24. 맞아? 앞에 있는 2부터 2까지를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2부터 2까지는 그냥 0으로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만 열심히 산수 치면 되지. 고배적분법 같은 건 배운 적이 없으니까 주어진 1차식 두 개를 전개해서 2차식 직접 적분해서 집어넣고 빼면 돼. 어? 얼마 나왔어? 소윤아? 미분했니? 아니야. 미분이 왜 나와 갑자기? 그냥 적분이었구나 이러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 소 듣고 있지 소윤아? 응? 기초 계산입니다. 하여튼 그러하고 뭐도 볼 거냐면 한 장 넘기면 7번 문제. 또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번 문제 뭐요? 네. 답 구했어 소윤아? 7번 문제?
마이너스 5 나옵니까? 안 나온 친구 있나? 7번 문제 얘들아 뭐라고 나왔어? 인티그랄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2 마이너스 6x dx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구하고 그때 그 적분값을 구해라 라고 했지. 맞아 아니야? 그럼 니들이 이거 직접 적분했을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럼 열심히 직접 적분하시면은 뭐야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니까 이거의 값이 4? 4가 아니잖아요 선생님. 마이너스 1부터 k까지 k까지인데 여기 지금 미지의 상수가 온 것 뿐이고 그냥 직접 적분해서 얘를 k에 관한 2차식 구조로 만들었을 거야. 그지? 그래서 그냥 계산해가지고 걔가 최대가 되도록 하니까 그 2차 함수의 최대값을 찾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k값을 열심히 구하시면 아마 3분의 1 이렇게 나오나 m값이? 그지? 그 다음 n값은 열심히 계산하면 3분의 16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 맞아 아니야? 즉 3분의 1에서 3분의 16 빼면 되는데 얘들아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정적분 항상 넓이와 관련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계산으로도 풀 수 있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 봐봐. 지금 2-6x라는 요 1차 함수를 마이너스 1부터 k까지 적분 때리는 거니까 이거 그림으로 생각했을 때 얘들아 얘가 지금 x절편이 3분의 1,0에 찍혀있는 요런 직선 맞지? 맞아 아니야? 그지? 직선인데 어디서부터 적분을 때리는 거냐면 마이너스 1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딘가 k라는 지점까지 적분을 때리는 건데 그 적분값이 최대인 순간 찾고 싶은 거야. 그지? 근데 k가 이쪽까지 넘어와 버리면 이제 요 파트는 적분값이 뭐 나와? 음수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k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넓이 커지는 거 느껴져? 이해가 가냐? 그럼 가장 넓이가 커지면서도 동시에 양수 파트만 존재하는 순간은 k값이 어디 찍히는 순간이니까 정확히 3분의 1, 즉 x절편에 찍히는 순간이 최대인 k값 m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럼 그때 그 적분값을 구해줘 라고 했기 때문에 적분도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이 삼각형에 뭐 구해주면 끝나? 넓이 구해주면 끝나지. 맞아 아니야? 그럼 3분의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요 길이가 3분의 4가 되시고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6짜리였으니까 여기다 6 곱해주면 여기 높이가 얼마야? 8 나오시는 거 맞아? 이해가 가냐?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해하면 넓이는 3분의 16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계산되는 거 맞아? 이해가 가? 그래서 적분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넓이로 인식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 가면 이제 직접 계산이 먹히지 않는 문제들에서 활용까지 배운 이후에 넓이로 해석하는 상황이 훨씬 유리해지는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알았어? 그래서 계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상 넓이와 관련이 매우 깊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기하적으로 생각할 줄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넘어가도 돼? 칠판 좀 지울게. 다음 지금 정적분 기본 성질 보고 있는데 두 번째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역방향 적분. 뭐냐면 인티그랄 b부터 a까지 fx의 dx라는 적분을 봤는데 여기 지금 보통 a부터 b까지라고 우리가 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구체적으로 숫자가 왔을 때 여기에 큰 숫자가 오고 여기에 작은 숫자가 온 상황을 역방향 적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역방향이면 뭐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 인티그랄 10부터 1까지 fx의 dx. 보통 우리가 뭐가 편안한 표현이야? 1부터 10까지 fx의 dx. 얘가 편안한 표현이지. 그래 안 그래?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니까 여기에 큰 값이 오고 여기에 작은 값이 오면 기본적으로 이들이 불편하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괜찮나? 그래서 항상 역방향 적분은 이런 역방향 적분이 등장하면 정방향으로 바꿔서 처리해야 헷갈림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태도를 잡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아래끝 위끝을 바꿀 수 있지.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 이렇게. 즉 작은 게 아래끝에 제대로 오고 큰 게 위끝에 제대로 오도록 바꿔주면 이 정적분이 무슨 관계에 있어? 얘네들이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려면 그렇지 마이너스 달아주면 되는 거 맞아? 그지? 계산으로 이해하면 당연해. 라지 FA 빼기 라지 F B를 라지 FB 빼기 라지 F A로 바꿨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똑같아지는 거 맞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역방향을 정방향으로 바꿀 때 뭐가 튀어나오더라?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역방향 적분을 보면 불편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1부터 10까지로 바꿔주시고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 반대 보호로 바꾸면 역방향을 정방향으로 바꿀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 그래서 역방향이 헷갈리는 이유는 아까 넓이로 생각해봐도 얘들아.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여기가 1부터 10까지인데 여기 넓이가 7이었다라고 생각해봐. 괜찮나? 그럼 이거를 나타내주는 수식이 1부터 10까지 fx의 dx가 7이거든? 즉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제대로 양수 넓이가 나온 거 맞지? 근데 얘를 역방향으로 쓰면 10부터 1까지 fx의 dx는 얼마 나오겠냐? 마이너스 7 나오겠지, 역방향이니까. 이해가? 즉 얘를 여기 작은 거에서 큰 거 방향으로 제대로 적분하지 않고 역방향으로 큰 거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버리면 적분 결과가 반대부호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야. 위쪽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는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항상 불편함을 느끼면서 역방향은 정방향으로 바꿔놓고 생각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나중 가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헷갈려 미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평소 태도 자체를 역방향이 나오면 불편하다 라고 생각해. 알았어, 연경아? 역방향은 정방향으로 바꿔서 풀겠다 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정적분 기본 성질 보고 있어. 전부 다 시그마 연산의 성질이랑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합, 차, 상수배인데 얘는 부정적분에서도 다뤘던 거니까 니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부정적분 기호에서 봤던 성질이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뭔 소리냐면 인티그랄 fx dx a부터 b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gx dx 얘를 이제 하나로 합칠 때 혹은 여기 상수배 k배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의 인티그랄로 합칠 수 있냐? 적분 구간이 a부터 b까지로 통일돼 있기만 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기준으로 하나로 합치거나 찢을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시그마랑 성질은 똑같고 부정적분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즉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안쪽에 하나의 인티그랄로 합쳐줄 수가 있고 안쪽에 상수배도 들어올 수가 있고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괜찮죠? 맞아, 아니야? 즉 수학에서는 항상 거꾸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합치기를 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찢어주기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뭐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하나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지금 13번 문제 얘들아. 바라봤을 때 뭐라고 나왔어? 인티그랄 0부터 2까지 x 플러스 1분의 x제곱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이냐? 요거 dx 그 다음에 더하기 2부터 0까지 t 플러스 1분의 t 문제 풀으라고 줄 거야 얘들아. 한번 보고 가자. 봐도 돼? 먼저 보고 갈게. 지금 보시면 분수식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적분할 수 없지. 수투에서는 분수식 적분하는 거 배운 적이 없잖아. 근데 내가 정적분은 네모다 라고 했을 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 상수라고 했나요? 즉 적분 변수를 내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이해가 가냐? 그러니까 t랑 x가 둘 다 나오니까 짜증나니까 그냥 여기 적분 변수를 내 마음대로 x라고 바꿔도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 그럼 바꿔놓고 보니까 지금 여기 불편해? 얘들아? 이거 불편해 안 불편해? 이게 불편해야 돼? 불편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알겠습니까? 얘는 0부터 2까지라 예쁜데 얘는 2부터 0까지잖아. 여기서 뭘 느껴야 된다고? 불편함을 느끼셔야 된다고. 왜? 얘가 역방향 적분이야. 알겠나? 일단 적분 변수는 내가 통일을 시켜줬는데 얘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줘야 돼? 마이너스 인티그랄 0부터 2까지라는 정방향 적분으로 바꿔줘야 돼. 그럼 x 플러스 1분의 x dx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거 맞지? 됩니까? 그럼 이제 적분 구간이 예쁘장하게 통일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인티그랄은 덧셈 뺄셈 기호 기준으로 합쳐줄 수 있는 거 맞아? 이해가 가냐? 즉 구사하고 싶은 계산이 인티그랄 0부터 2까지 dx다 라고 합쳐지고 얘에서 얘를 이제 빼는 개념이니까 x 플러스 1분의 분모끼리 빼주시면 되겠죠. 분자끼리. 그럼 얘에서 얘 빼주면 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인 거 맞아? 이해가 가냐? 딱 보니까 둘둘 이렇게 찢어주면 x 플러스 1이 각각 약분이 되시는 것 같아? 되나 안 되나? 여기 x제곱 살아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살아남으시면서 요것만 적분 마무리 하시면 되는 거 맞아?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답까지 계산해 버립니다 지금. 답이 얼마입니까? 다영어 3분의 2죠. 3분의 2 그지? 이건 순식간에 계산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거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여기서 지금 적분 변수를 내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없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라고. 정적분은 상수니까. 일단 기본 태수 자체가 역방향 적분이 나오면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정방향으로 바꿔놓고 생각해. 알았어? 그러시면 이제 하나의 적분 구간을 우리가 합칠 수 있는 거니까 적분할 수 있는 식이 자동으로 잘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가도 돼? 다음 이제 정적분 성질 보고 있는데 마지막 사실상 제일 중요한 성질이 아닐까 싶은데 일명 꼬리를 무는 정적분입니다. 너네 그 꼬꼬무 맞나? 꼬꼬무라고 알아? 오늘 보고 왔어요. 오늘 보고 왔어? 무슨 내용이었어? 어? 기억이 안 나. 제가 그 꼬꼬무라는 프로그램 애청자입니다. 아주 좋아해요. 졸라 재밌어. 어? 왜? 왜요? 배우선이냐? 어? 근데 너네는 그거 학교에서 본다며. 학교 선생님들이 막 보여준다던데? 너네 왜 이렇게 개꿀 빨면서 학교를 다녀? 이거 완전 예능 프로잖아요. 그치? 여튼 왜? 어? 뭐 할 말이 많아 보이시네요, 아가씨? 어? 꼬리를 무는 정적분이다 라고 하면 인티그랄 A부터 K란 지점까지 fx를 적분한 거에다가 더해줄 거야. 똑같은 식 fx를 저 K란 지점부터 B란 지점까지 fx에 dx를 더해주면 결과가 어떻게 돼? 적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로 합쳐지면서 뭐가 됩니까?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되더라 라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적분이야 얘들아. 꼬꼬무? 꼬꼬적? 뭐 여튼 그러합니다. 어? 그래서 계산으로 생각하면 당연한데 여전히 얘도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해 얘들아. 이렇게 fx가 있었을 때 A부터 B까지 라는 구간 중앙에 어딘가에 이렇게 K라는 중간다리로 거쳐가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나? 그럼 A부터 K까지 이르는 적분값에다가 K부터 B까지 이르는 적분값을 더해주시면 최종적으로 A부터 B까지 이르는 전체 적분값이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얘가 뭐 이쪽으로 이항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은 적분 구간을 적당히 잘라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괜찮나? 혹은 이제 수학에서는 거꾸로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방향으로 적분 구간을 이렇게 합쳐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찢어주기도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되십니까? 즉 이 꼭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적분을 이용하면 적분 구간을 합치고 자르는 게 가능해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얘들아 인티그랄 0부터 10까지 fx의 dx라는 적분에서 인티그랄 0부터 3까지 fx의 dx를 빼주세요 라고 했다 치자.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남겠냐? 0부터 10까지 해서 0부터 3까지를 뺐어. 네? 3부터 10까지만 남겠지. 맞아 아니야? 단순히 합쳐주는 것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림으로 생각하면 편안하다고. 0부터 10까지가 있었는데 중간다리 3에서 0부터 10까지에서 0부터 3까지를 뺐기 때문에 여기만 남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가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림으로 항상 직관적으로 이해하자 라는 마인드를 가져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적분 구간을 내 맘대로 합치거나 자르는 게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들 손으로 지금 17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7번 문제. 답 못 구한 친구 있나? 없지? 소윤아 얼마야? 몇 번이야? 뭐라고? 뭐라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1번입니까? 그래 안 그래?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 영경아? 1부터 0까지 보고 불편하다는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 인티그랄 0부터 1까지로 바꿔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묶이니까 결론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인티그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해서 빼기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더하기 1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맞지? 되십니까? 그럼 여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로 합쳐지면서 인티그랄 0부터 3까지 되는 거 맞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해서 0부터 3까지를 뺐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남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만 남는 거 맞지? 이거 머릿속에서 이거 그림 그려지시면서 바로바로 잘라내게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문제도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19번 그 밑에 얘도 풀어봐. 19번 문제.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합니다. 소연아 뭐라고 하면 돼? A 빼기 B 더하기 C라고 하면 돼? 다영아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하면 편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어? 문제에서 표현하고 싶은 게 0부터 6까지고 등장하는 인물들을 생각하면 0부터 6까지 대충 그림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해.
등장한 애들을 다 그려주시면 여기 2가 어딘가 있고 3이 여기 어딘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주어진 0부터 3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맞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가 여기 사이에 낑겨있는 요 녀석이 현재 B라고 등장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라는 녀석은 2부터 6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려면 A 더하기 C를 일단 해준 상태에서 겹쳐서 더해져 있는 B를 한번 빼주시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 맞지? 이해가 가냐 아이들아? 그림으로 생각하면 편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사실상 여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제 메인이 되는 계산. 이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찢어주기 작업을 도대체 언제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하러 이 간단한 문제를 거꾸로 찢어주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방에 계산이 안 되니까 적당한 지점을 내가 중간다리 매개체로 잡아서 적분을 따로따로 계산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도대체 언제 적분 구간을 이렇게 찢어주냐라고 하면 애초에 함수가 찢어진 조각적으로 정의된 함수였을 경우엔 당연히 한꺼번에 적분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조각적으로 정의된 함수가 찢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수를 찢어줘야겠죠. 적분값도. 그래 안 그래? 그러거나 혹은 대표적으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어서 함수가 갑자기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바뀌어버리는 순간 이렇게 찢어서 처리하는 좀 귀찮은 계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 아마 풀어봤을 거야. 그래서 한 장 넘겨주면 대표적인 문제 좀 풀어보고 갈게. 23번 문제 얘들아. Right now 지금 풀어봅니다. 여기가 답이 몇 번이야? 1번 아닙니다. 미쳐버리겠네. 다영아 답이 몇 번이야? 답이 몇 번이야? 4번인가요? 미쳐버리겠네. 야, 앞에 X 봤어, X? X가 곱해져 있어. 그러니까 X가 곱해져 있더라도 똑같아. 그냥 X, FX라는 녀석을 이렇게 나눠주면 돼. X 하나씩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거나 여기다 곱해주면 이거 뭐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알았어? 그래서 2보다 클 때는 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땐 요 함수를 사용하면 돼. 되나? 그럼 현재 2를 기점으로 함수가 찢어져 있으니까 이 적분을 누구를 기준으로 찢어줘야 돼? 2를 기준으로 찢어줘야 돼. 0부터 2까지 XFX 더하기 2부터 3까지 XFX 이렇게 찢어서 처리해야 된다. 근데 지금 왼쪽에는 2보다 작은 구간을 보고 있으니까 2보다 작을 땐 이 함수를 쓰는 거라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X 얘를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 2보다 클 때는 이 함수를 쓰면 되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X 얘를 열심히 계산을 때리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틀렸으면 중간에 산수 틀렸겠지. 똑같이 풀었는데 내가 계산해야 돼? 안 해도 되지? 인간적으로 안 해도 되잖아. 그지? 적분해서 0 집어넣고 2 집어넣고 빼고 적분해서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핵심은 2를 기준으로 구간을 찢어서 처리하겠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좀 계산이 복잡해. 요거 찢어서 하는 문제 자체가 조각적으로 정의된 함수든 절대값이든 이 계산 견뎌주자라는 겁니다. 미적분에서는 계산을 잘 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교육과정의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계산도 잘 견디셔야 됩니다. 알겠어? 결국 최종 보스는 계산이긴 해. 좀 칠판 좀 지워도 되지 얘들아? 응? 다음 이제 절대값이 나와 있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27번 문제 얘들아. 인티그랄 0부터 5까지냐? 0부터 5까지 절대값의 x제곱 마이너스 4가 위에 있고 x 플러스 2 dx 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27번 봐도 돼? 얘들아, 그래서 절대값 튀어나왔을 때도 전형적으로 이제 범위를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절대값 내부가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줘야 되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절대값 기본은 여기 내부가 양수면은 플러스로 그대로 풀리고 음수면은 마이너스로 풀린다 라는 거니까 여기 2차 함수의 부호를 관찰하는 거거든? 너희들이 이제 2차 함수 부호 관찰할 수 있잖아. 요렇게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4란 2차 함수 보시면 마이너스 2와 2를 통과하는 2차 함수니까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함수 맞지? 맞습니까? 그럼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관찰하는 거냐면 보고 있는 구간이 x값이 0부터 5인 구간까지니까 0이면 정확히 추계방정식부터 여기 2를 벗어나 이 시점까지 가는 거 맞아? 이해가 가냐? 즉 누구를 기점으로 지금 부호가 바뀌어? 2라는 순간의 기점으로 부호가 바뀌니까 이 직전에는 마이너스였다가 이 직후부터는 플러스로 흘러가겠다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즉 누구를 기준으로 여전히 얘를 적분을 찢어줘야 돼? 2를 기점으로 찢어줘야 돼. 그래서 얘를 꼬리를 무는 적분으로 찢어주면 0부터 2까지 찢어주고 더하기 인티그랄 2부터 5까지로 이렇게 찢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를 기준으로 찢어주자 라는 게 핵심이야.
얘들아 2를 기준으로 범위가 바뀌니까. 그럼 x 플러스 2분의는 그대로 있었을 거고 x 플러스 2분의는 그대로 있었을 텐데 얘 같은 경우는 0부터 2까지가 음수인 값을 갖기 때문에 절대값이 뭐를 달고 풀려나? 마이너스를 달고 풀려나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는 이제 2를 벗어난 시점부터는 절대값 내부가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그냥 x제곱 마이너스 4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어떤 경우든 간에 x-1을 둘 다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약분하고 약분했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2가 되시고 얘는 그냥 x 마이너스 2가 되시겠죠. 되십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너희들이 하다 보면 느끼겠지만 봅니다. 요령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지금 1차식이니까 얘는 직접 둘 다 각각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아. 그지? 어렵지 않은데 여기가 막 2차식, 3차식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계산하기 매우 껄끄럽지. 귀찮잖아. 물론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들어오면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만 반대로 바뀌어있는 애들을 적분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슷한 식을 적분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그나마 좀 어차피 계산을 하긴 해야 되는데 계산을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하려면 주어진 함수를 그냥 fx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때로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문제풀이의 키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얘는 마이너스 fx가 되고 얘는 그냥 fx를 적분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맞지? 이해가 가? 즉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마이너스 인티그랄 0부터 2까지 fx dx 더하기 인티그랄 2부터 5까지 fx의 dx를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면 대충 스몰 f를 적분한 게 라지 f라고 했을 때 얘가 의미하는 건 라지 f의 2 빼기 라지 f의 제로가 되시고 얘가 의미하는 건 라지 f의 5 빼기 라지 f의 2가 되겠죠. 이해갑니까?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더해주는 작업을 거칠 거고 f가 현재 다항식이기 때문에 다항식 같은 경우는 적분했을 때 0 집어넣으면 항상 얼마야? 0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값이지. 되십니까? 즉 내가 잡은 스몰 fx를 적분한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f2가 두 번 붙었으니까 라지 f의 5 마이너스 2배의 라지 f의 이 값 계산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되나 안 되나? 그럼 내가 스몰 f를 이렇게 잡았으면 라지 f는 뭐라고 놓으면 되겠냐?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x다 라고 놓고 적분 상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죠. 됩니까? 답 열심히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냐? 답까지 확인해 버립니다. 답 뭐 나와? 4번 나옵니까? 4번? 제가 계산 다 해드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니들이 하다 보면 절대값 튀어나왔을 때 특히 이렇게 비슷한 식을 여러 번 적분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그게 좀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 가시면 그나마 좀 한 줄이라도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값이 나오든 조각적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오든 적분 구간을 꼬리가 꼬리를 무는 정적분으로 찢어서 처리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분이 2개 이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계산은 좀 견뎌주셔야 되는데 다만 니들이 보시면 절대값 나온 문제 중에 30번 문제 잠깐 볼래? 30번에 뭐 나오고 있어? fx가 절대값 x 더하기 3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 더하기 절대값 x인데 얘의 최소값을 a라고 할 때 구하고 싶은 게 인티그랄 0부터 a까지 fx에 dx를 구해줘 라고 했는데 a가 얼마인지 구해내야 되지. 맞아 아니야? 너네 이 함수 그래프 그려본 적 있어? 그려본 적 있어 없어? 구간 잘라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절대값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1차식들 무슨 그래프 나옵니까 항상? 사다리꼴이요? 너네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배우냐면 이거를 4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때 배워. 그때 절대값을 알아요? 꺾은선 그래프라고 들어봤나요? 응? 이렇게 생긴 꺾은선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만드는 방법이 절대값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1차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리는 요령 니들이 지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물어봤을 때 한번 좀 설명하고 가면요 2단계를 거쳐서 그려주면 깔끔하게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단 첫 번째는 첨점부터 찍는 거야. 첨점부터 찍고 다시 결론만 얘기하고 설명을 드릴게. 첨점 먼저 찍고 몇 컴마면 몇 컴마면 첨점인지 먼저 찍은 다음에 뭘 파악하시면 되냐면 좌우 기울기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좌우 기울기 파악. 이때 우리가 첨점이라는 단어는 좀 익숙한 것 같아. 미분에서 열심히 쓰던 말 맞지? 미분 불가능점이란 뜻으로 그때는 썼는데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갑자기 팍 이렇게 꺾이는 점을 첨점이라고 부릅니까? 뾰족한 점.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 절대값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들은 기본적으로 첨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첨점이 말하는 게 그래프가 꺾이는 점인데 그럼 내가 물어볼게. 그래프가 어디서 꺾이겠냐? 어디서 꺾일 것 같아? 절대값 내부를 얼마로 만드는 지점에서 꺾일까? 0으로 만드는 지점에서 꺾이겠지. 절대값
내부를 0으로 만드는 포인트에서 항상 저런 그래프는 첨점이 발생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래서 요 그래프 그리기 전에 제가 제일 자주 그리는 좀 간단한 그래프 먼저 보면서 갈게. y 이퀄 예를 들어 x-1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생각해보자. 괜찮나? 그럼 얘는 첨점이 x 이퀄 어디와 어디에서 만들어지겠냐?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만들어지겠지? 그럼 일단 1단계 첨점부터 찍으란 말은 1, 어디가 첨점인지 마이너스 1, 어디가 첨점인지 찍어놓고 보시란 소리입니다. 걔를 반드시 통과할 테니까. 이해가? 그럼 1, 어디 통과하겠냐? 대입하면 2를 통과할 거고 마이너스 1, 어디를 통과하겠어? 여전히 2를 통과하겠지. 절대값은 항상 양수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첨점부터 찍으란 말은 x축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1에서 함수가 반드시 꺾일 건데 그 꺾이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1, 2라는 포인트 1, 2라는 포인트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되나? 근데 기본적으로 이 꺾은 선 그래프는 내가 꺾은 선 그래프라고 지금 뭉뚱그려 쓰긴 했지만 절대값이 여러 개인 1차식들이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선은 1차식, 즉 혹은 상수함수 이런 직선 그래프로만 만들 수 있잖아. 그지? 생각해보면 절대값이 아무리 여러 개가 연결돼 있다 한들 절대값이 풀리는 방법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잖아. 그지? 플러스로 풀리든 마이너스로 풀리든 1차식들끼리 더해주면 결과는 항상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맞아 아니야? 제가 아까 다영이가 오리지널 풀이를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범위를 나눠가지고 니들이 이거 문제 풀잖아. 해설지에서 풀 때. 그지? 근데 범위를 어떻게 나누든 간에 그 나눠진 각각의 범위 안에서는 얘가 1차식 혹은 운 좋게 x 1차항이 다 날아가면 상수함수지. 그래 안 그래? 즉 첨점과 첨점 사이는 반드시 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야? 직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갑니까? 즉 내가 첨점을 찍어놓고 가면은 얘네들은 그냥 뭘로 연결하면 끝나? 직선으로 연결하면 끝나. 이게 그래프야. 무조건 선이니까. 이해가 가지?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얘를 벗어나는 더 이상 첨점이 존재하지 않는 맨 오른쪽 끝하고 맨 왼쪽 끝이거든? 문제가 발생하는 건.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왼쪽 오른쪽의 좌우 기울기를 파악하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얘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x 개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x의 개수를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렵게 쓴 것 같지만 그냥 절대값이 다 플러스로 풀렸을 때 다 마이너스로 풀렸을 때의 x 개수가 어떻게 생겨먹었을지를 생각하면 돼. 알겠어 얘들아? 봐봐 x가 무한히 커지면 그러니까 오른쪽 끝을 봤다라고 생각해봐. 아주 거대한 양수면 절대값이 뭐 범위 나누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무조건 플러스로 풀리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절대값이 그냥 무조건 플러스로 풀리면 기울기가 얼마 되겠냐? 기울기 얼마 되겠어? x 더하기 x니까 2x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상수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냥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 더해주면 돼. 그럼 모든 절대값이 다 마이너스로 풀린 왼쪽 끝을 보면 어떨까? 여기서 마이너스 x 튀어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x 튀어나오니까 기울기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즉 요 그래프에서 내가 만약에 좌우 기울기를 파악했다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파악하는 거 이해가 가? 전혀 어렵지 않지? 즉 오른쪽 끝에 기울기는 플러스 2니까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기울기 2짜리인 직선을 따라갈 거고 왼쪽으로 갈 때는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인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일명이 컵라면 모양의 그래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 아마 그려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해가 가나? 그래서 가장 이제 간단한 형태인데 선생님 요거는 그냥 범위 3개로 나누기만 하면 돼서 그냥 그게 더 편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졸라 많이 연결되면 어떡할 거냐고 도대체.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4 이렇게 있었다 치자. 괜찮나? 이런 것도 이제 금방 그려버릴 수 있어. 니들이 원래는 그림을 얘를 범위를 나눠서 푼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 2, 3이니까 1, 2, 3일 기점으로 범위를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눠서 풀어야 돼. 원래는. 그지? 근데 그거 하기 싫잖아. 그거 하기 싫으니까 그냥 요령적인 느낌으로 접근하자라는 거야. 보자마자 꺾은 선 그래프 나타나겠네 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굳이 항상 플러스일 필요는 없어. 일부러 내가 마이너스로 썼습니다. 그래도 돼 얘들아. 그럼 생각할 게 뭐부터 찍고 가는 거야? 첨점부터 찍고 가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첨점 어디서 발생하겠냐? 2, 1, 3, 마이너스 4에서 발생하겠지. 됩니까? 그럼 마이너스 4, 얼마인지? 1, 얼마인지? 2, 얼마인지? 3, 얼마인지? 이 첨점부터 찍고 가시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얘는 날라가니까 여기는 6, 여기는 얼마야? 5, 6에서 5 빼니까 1,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7이니까 1에다가 7 더하면 8인가?
맞아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4,8을 지나갈 거고요. 1 집어넣으면 여기다 0이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니까 3에다가 5 더해주면 얼마야? 8인가? 1,8? 맞아 아니야? 그지?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제 0 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1이니까 통통 날아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6이지. 맞아? 3 집어넣으면 여긴 0이고 여기는 7이야. 여기는 얼마냐?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다 7 더하니까 여기는 6인가? 맞아 아니야? 그지? 그럼 첨점을 일단 찍어놓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4, 1, 2, 3을 찍었을 때 마이너스 4,8이니까 대충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1,8도 지나가니까 여기도 8이야. 그 다음 2,6이니까 대충 이렇게 낮아지고 3,6이니까 대충 이렇게 낮아질 거고 이 사이사이는 싹 다 뭘로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고? 선으로 연결하기만 하면 되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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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직선 되십니까? 그럼 이제 뭐만 파악하면 돼? 오른쪽 끝 왼쪽 끝 기울기. 그럼 오른쪽 끝에 기울기 얼마겠냐? 여기 x, 여기 x, 여기 x, 여기 x 다 튀어나왔어. x에서 x 빼면 날라가. x 더하면 얼마야? 2니까 오른쪽 기울기가 2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맨 왼쪽 기울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면 여기 또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x 더하면 마이너스 2 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 맞지? 됩니까?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뭔 소리인지 알겠냐? 훨씬 빠르다라는 거 느껴집니까? 범위 한 땀 한 땀 나누는 것보다? 앞으로 이렇게 그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입니다. 이해가 가? 첨점 찍고 좌우 기울기만 파악하면 바로 그릴 수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이제 쉽다라는 거 느껴집니까? 얘 첨점 어디서 발생하겠냐? 0, 3, 마이너스에서 발생하겠지. 첫 번째 첨점 찍으면 0, 얼마야? 0, 얼마야? 6인가요? 3, 얼마야? 9인가요? 마이너스 3, 얼마야? 9잖아요. 그지? 대입,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얘 날라가. 6 더하기 3. 괜찮아? 절대값이니까. 그럼 첨점부터 일단 찍어주면 0과 3과 마이너스 3에서 0,6을 통과할 거고 마이너스 3,9를 통과할 거고 3,9를 통과할 거니까 이 사이는 반드시 뭘로 연결해? 직선으로 연결해. 무조건 선이니까. 괜찮나? 그 다음 오른쪽 끝 왼쪽 끝에 기울기. 오른쪽 기울기 얼마겠냐? 3이겠죠. 왼쪽 끝 마이너스 3 바로 읽을 수 있어? 읽을 수 있어. 오른쪽 끝에 기울기 대충 이렇게 치자. 이렇게 치자고. 되십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인 직선일 것이다 라는 거야. 구체적으로 이 녀석의 기울기랑 비교하고 싶으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든 다음에 기울기 구할 수 있지. 3분의 3이니까 여기 실제 기울기는 얼마겠냐? 1이겠죠. 이하가 즉 기본적으로 0을 기준으로 대칭 그래프가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럼 당연히 최소인 순간은 여기가 되겠죠. 맞아 아니야? 근데 그 최소 값을 A다 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A 값은 6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 그래서 범위 한 땀 한 땀 나누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야. 그리고 얘는 반드시 구사가 돼야 돼. 수투에서 메인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어디야? 고일 수학, 그 공통 수학 2지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 이제 함수와 그래프 거기 파트에서 이제 등장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절대값이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바로바로 니들이 그릴 수 있어야 돼. 첨점 찍고 좌우 기울기만 파악하시면 될 것이다 라는 거. 알겠나? 1차식으로만 연결돼 있으면 무리가 없어. 꺾은선 그래프야. 하여튼 그러한데 이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A를 구했어. 그럼 구하고 싶은 게 인티그랄 0부터 A까지였으니까 0부터 6까지 다시 여기서 그려져 있는 fx를 적분하세요 라고 했거든. 그러면 0부터 6까지 쟤를 어떻게 적분하느냐 라고 했을 때 식으로 가는 게 껄끄러운데 내가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놨기 때문에 얘를 뭘로 생각할 수 있어? 넓이로 항상 생각할 수 있다고. 적분 구할 때. 됩니까? 즉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6이니까 3을 2배 한 대충 여기까지 이르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냐? 돼 안 돼? 이해하지? 그럼 지금 사다리꼴의 넓이 2개 더해주면 되는 거 맞지? 이해가? 요 길이 6이고 요 길이 9인 거 알고 있었어. 그다음 요 길이 얻어내실 때 뭐 집어넣어도 되긴 하지만 기울기 정보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길이가 3이면 기울기가 아까 3이었잖아. 오른쪽 기울기가. 그럼 3, 3, 9가 되겠죠. 요 길이가. 맞아? 그럼 여기 9였고 여기 9니까 여기 길이는 18 될 거 아니야. 되십니까?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 2개 더해주면 되고 6 더하기 아까 여기가 6이 아니라 9지? 미안해. 6 더하기 9를 2로 나누시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평균 낸 거고 높이 3을 곱해주면 왼쪽에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은 9 더하기 18을 평균 내시고 높이 여전히 얼마를 곱해주면 돼? 3을 곱해주시면 저 오른쪽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둘이 더해주면 답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그럼 2분의 얼마냐? 15 곱하기 3이니까 2분의 45 더하기 2분의 졸라 복잡하네. 27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81인가요? 둘이 더해주면 2분의 160 뭐 4다 라고 나타나면 82 뭐 이딴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틀렸네 쓰바? 어디가 틀렸지?
어? 어? 아, 선생님 덧셈을 못하시면 어떡해요. 126이지? 어? 126 2를 나누면 60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이 맞네요. 더하기를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그지? 하여튼 이해 갑니까? 친구들아?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 y 이퀄 절대값 x-1 빼기 절대값 x-2 이렇게 있었다 치자. 그러니까 빼기로 연결되면 기본적으로 막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래프가 나오진 않아. 왜? 왜요? 왜 그래? 시간이 빨리 갔어. 행복해? 그래서? 야, 그럼 기본적으로 손해봤다라는 기분을 느껴야 돼. 다시 하던 얘기 맞아. 할게. 얘 이제 바로 그릴 수 있겠어? 첨점 어디 찍히겠냐, x좌표. 1, 2, 1, 어디겠냐? 1, 마이너스 1, 2, 여기 마이너스잖아. 2, 1, 바로 찍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아이씨. 다시. 1인데 1, 마이너스 1이고 2, 1이야. 요 사이는 무조건 뭘로 연결해? 선으로 연결해. 그럼 오른쪽 기울기 얼마겠냐? 아니지. x 빼기 x니까 0이야. 왼쪽 기울기 얼마겠어? 마이너스 x 빼기 마이너스 x니까 0이야. 좌우 기울기가 얼마야? 0이니까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나타납니다. 땅땅땅. 이해갑니까? 항상 이렇게 밥그릇 모양 나오는 거 아니야, 얘들아. 알았지? 이 좌우 기울기를 파악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익숙해지면은 남들 막 시간 걸려가지고 2분 3분 넘게 깡깡깡깡 개 같은 시험 하고 있을 때 한 방에 그리시라고요, 제발. 알겠어? 제발. 넘어간다. 그래서 얘가 나왔으니까 오늘 시간이 좀 되는 김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꺾은선 그래프. 제가 진도는 더 안 나갈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놀아요. 어? 뭐 하고 놀아? 너 나랑 놀고 싶냐? 어? 그래서 일단 30. 아이고. 쌤비 31번까지 되겠습니다. 근데 얘 없는데 누가 올려요?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어? 쌤비 100, 페이지까지 적어놔야겠다. 107페이지. 맨날 안 웃어요. 31번까지 찌끔밖에 안 나갔다, 진짜로. 지금 학원에서 풀면서 넘어간 문제도 많기 때문에 숙제는 많이 없을 거고, 제가 시험 끝난 직후라서 너네가 너무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했으니까. 지금 10여 분 남았거든, 얘들아. 안 끝났어. 10여 분 남았습니다. 최대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문제 풀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